안녕하세요. 전성기 소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감면주택에 대한 그 사례, 실제 사례를 가지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면주택은 우리가 신축 감면주택이 있고 임대 감면주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임대 감면주택은 요즘 거의 임대 기간이 다 종료가 됐다든지 아니면 너무나 임대 기간이 길다 보니까 중간에 매매를 다 하셔가지고 실제 사례가 많이 나타나질 않고 있고요. IMF 때 그 신축받은 그러한 일종의 특례주택이라고 하는 감면주택 있죠. 그러한 주택들은 아직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택들이 최근에 매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세금 계산 방법이나 또 그럴 때 주의할 점들, 그런 부분들을 실전 사례를 가지고 같이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그 교환 파일에 있는 것을 다운받으셔서 검토를 같이 하시면 되고요. 제가 칠판에 있는 프로젝트를 쏘아놓고 그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할 테니까 강의에 집중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감면주택에서 신축 감면주택 하면은 여러 가지 부동산이 나타날 수 있어요. 주택의 유형이. 그런데 대부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팔 때에 내 아파트가 감면주택이라고 하더라 라는 얘기를 동네 중개업소 사무실이나 동네 또 세무사 사무실 같은 데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팔면 세금을 거의 안 낸다고 하더라. 그 정도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언론 보도에서 워낙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감면주택은 신축 후 5년 이내에 팔아야만 양도세가 100% 감면되더라. 그런데 5년이 경과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해야 될 실전 사례는 사실상 5년 경과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하겠습니다. 또 하나 5년 경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IMF 때 분양받았던 것이 감면된다고 하는 규정이 법상으로 보면은 2003년 6월 이전에 다 종료가 된 겁니다. 2003년 6월 이전에 분양받은 것들을 지금 팔게 돼도 감면해준다, 이런 조항들인데요. 그럼 2003년 6월부터 5년을 따진다면은 이미 2008년 6월로 5년이 다 경과가 됐죠. 그래서 그 이전에 매매를 했다면 5년 이내분이기 때문에 계산상 큰 고민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2010년도이기 때문에 이미 IMF 때 분양받은 분들이 지금 매매를 하시게 되면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5년 경과분에 대한 세금도 별도로 내야 된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경과분 실전 사례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교환에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은 무시하십시오. 이 타이틀 이 부분에 붙어 있는 건 무시하시고, 승계조합원이 재개발 아파트 신축 후 5년 경과 후 양도할 때 100% 감면되는 경우. 이거는 5년이 경과 후 양도를 했는데도 감면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타이틀에서 보면은 승계조합원, 원조합원, 이 승계조합원의 반대말이라고 하면은 좀 원조합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은 원조합원만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지 승계조합원은 감면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취득한 연도, 분양받은 연도가 몇 년도냐에 따라서 저 승계조합원도 감면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은 99조에 해당되는 경우, 신축 감면주택은 99조가 있고 99조 3이 있는데 9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계조합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나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가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표되는 MB정부에서 발표하는 감면주택 규정에는 재개발 아파트는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만은 이 당시 IMF 때 분양했던 이러한 감면주택 규정은 재개발 아파트도 해당이 됩니다.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조합원이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가 공사를 내서 신축되고 난 다음에 파는 건데요.
이 모든 기준이 요 분양받은 날짜, 원조합원이 원래 취득한 날짜가 아니라 요 분양받았던 요 사용승인이 났던, 즉 준공이 떨어졌던 요 날짜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정하게 되어 있고, 또 요 날짜부터 5년을 따지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신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요 날짜지 원조합원이든 승계조합원이든 종전에 취득했던 날짜로 보지를 않는다라는 점을 우선 여기서 알아두시고요. 이 케이스는 승계조합원이니까 원조합원한테 아파트를 공사하고 있는 도중에 프리미엄을 주고 이렇게 샀겠죠. 그래서 이 연수가 있을 겁니다. 공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그러나 이 기간은 다 무시하고 요 사용 승인이 떨어져서 입주를 했던 시점, 요 날짜도 상당히 해석이 분분한데 요 날짜도 등기가 뒷 날짜를 얘기하느냐 아니면 잔금을 청산한 날짜를 보느냐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에서만큼은 요 신축일을 언제로 보냐면 사용 승인일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사용 승인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판정하시면 되냐면 입주일이라고 보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입주일이라고 보시면 큰 문제가 없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나기 전에 먼저 사용 승인을 내가지고 입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그런 경우도 좀 불분명하다 그러면 원래부터 아파트가 지어지자마자 나는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하는 분들은 주민등록 초본을 띄워보시면 그 당시 건물 등기는 없었어도 초본상에 전입한 날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가지고 요 사용 승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사용 승인일이 98년 5월 22일부터 99년 6월 30일 사이라든지 해서 이 조세특례제한법 99조에 해당되는 날짜 안에 사용 승인이 났다면 감면이 가능하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례는요, 여러분들 그 관악구 봉천동의 우성아파트라고 있어요. 위치는 여기 봉천고개에 있는 그 우측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봉천동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그 재개발 감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봉천동에 있는 우성 아파트를 파신 분인데, 내용을 보니까 봉천 7-1구역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으로 시유토지 매수 및 부담금 지급한 후 사용 승인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자라고 그럽니다. 1세대 2주택자. 자, 그렇다면은 2주택이라는 것도 우리가 고려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우성 아파트가 감면주택으로 우리가 세금을 계산할 때 먼저 첫순위가 감면이 된다 안 된다부터 판정을 해줘야 되겠죠. 또 관할세무서에도 그렇게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재개발 아파트의 전반적인 내용을 날짜나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이 내용을 표시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지역을 한번 알아봤더니 우성아파트 10개동 2300세대가 지어졌는데 관리처분은 95년 12월에 났고 사용승인은 99년 12월에 났답니다. 98년 5월부터 99년 6월까지였었고 또 99년 7월부터 99년 12월 말일까지였었기 때문에 요 사용 승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공사를 해서 지어진 이 날짜를 얘기하는데 요 사용 승인한 날짜가 요 날이란 얘기죠. 99년 12월 20일. 그래서 99년 12월 20일 날 사용 승인한 거는 조세특례제한법 99조에 해당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승인이 났던 부분을 서류를 챙겨서 첨부를 하신다면 이 우성 아파트는 감면이 된다. 그런데 99년 12월에 났던 사용 승인은 서울 시내 아파트도 감면 대상이긴 하지만 전용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감면주택이었어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것은 감면이 안 됩니다. 국민주택 전용 면적 85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해당 물건이 과연 국민주택이냐 아니냐부터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한 주택을 봤을 때 32평형입니다. 근데 32평형인데 아파트 지어진 게 전용 면적이 84.96이에요. 이게 전용이 85평방미터가 안 되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그래서 감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금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투입된 원가를 일단 다 뽑아내고 뭐 매매한 그 매매가에서 차액을 가지고 뭐 이제 복잡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우선 이분은 이렇게 원조합원이 아니라 승계조합원이라고 있으니까 중간에 샀어요.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이 중간에 샀다는 얘기니까 입주권을 샀다고 봐야겠죠. 입주권을 뭐 프리미엄을 주고 당연히 샀겠죠. 그래서 계약서를 봤더니 입주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7,500만 원이라는 프리미엄을 준 계약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7,500만 원은 프리미엄이고 이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부담금 전에 1억 1,250만 원은 별도로 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원가는 1억 1,250만 원에 이 32평짜리 아파트 조합원 부담금 전체하고 일종의 이제 조합원 분양계약서에 있는 금액 총액이 되겠죠. 개인한테 7,500만 원이라는 프리미엄을 준 입금 내역하고 합쳐서 이 두 개가 결국 이분의 원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취득 원가는 1억 한 뭐 8천, 9천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사이에 또 자기가 이것저것 뭐 돈을 낸 게 있겠죠. 요 조합은 이제 분양가 속에는 이제 땅값도 포함되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2억 가까이 원가를 드렸는데 판 거는 2억 3,500에 팔았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에 팔았다. 99년 12월에 사용승인이 났으니까 99년 12월에 사용승인이 났으니까 이런 그림으로 볼 때 이게 99년 12월이고요. 이때부터 5년을 따지면은 200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까지 판다면 5년 이내니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그게 1억이 나오든 10억이 나오든 그 금액은 전액 감면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그 감면받은 금액의 20%만 세금으로 내면 되겠죠. 근데 이분은 2006년도에 팔았으니까 2004년 12월을 훨씬 지나서 2년이나 더 있다가 팔았다. 이랬을 때의 세금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서 요 초과 부분이 있고 5년 이내 부분이 있다. 이런 경우에 궁금한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2억 3,500에 팔았는데 아까 원가를 대충 보니까 한 2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현재의 계산만 가지고 보면은 이분이 입주권 사가지고 이렇게 거의 한 6년 가지고 있다가 팔았을 때 남은 금액이 총 남은 금액이 한 3,500 정도 남았다. 뭐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 근데 이 3,500을 남은 것을 여기는 얼마로 가고 여기는 얼마로 갈 거냐를 배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분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금액과 여기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이쪽은 감면을 해주고 이쪽은 세금을 전액을 다 내고 그게 세금 계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계산을 뽑아왔더니 2억 3,500에 팔았고요. 취득 원가는 입주권 취득에서 취득 실가하고 분양가에서 1억 8,700이 나왔는데 필요경비가 취득세나 중개수수료가 또 한 4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 3,500에서 1억 8,700과 400만 원을 뺐더니 실제로 이분은 양도차액이 4,300이 나왔다. 이건 숫자 계산이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300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남은 금액이. 그 다음에 장기보유공제를 2주택이지만 해줍니다. 왜? 2주택이든 3주택이든 감면주택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 일반 주택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보유공제를 따져봤더니 15%를 받을 수 있더라. 355. 날짜를 정확히 계산하면 이것이 요 날부터 따져서 5년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5년 이상이 되죠. 5년 이상 6년 이내. 그러니까 연간 3%씩 해서 15% 해서 650만 원 장기보유공제를 또 받죠. 그래서 4,300에서 650만 원 빼니까 실제로 이익 금액은 3,600만 원이더라.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684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 사람의 전체 양도소득이에요. 그래서 3,684만 원을 여기는 얼마로 가고 여기는 얼마로 갈 거냐를 분리를 할 때 그때 따지는 기준 조건식이 뭐냐면 요 당시와 5년이 된 날과
5년이 지나서 매매할 때 시점에 기준시가를 가지고 쪼개줍니다. 그래서 기준시가가 많이 올랐으면 이쪽으로 많이 가고요. 기준시가가 안 올랐으면 거의 이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요 신축한 날짜의 기준시가,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매매 양도하는 날의 기준시가 3개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인터넷 뒤지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져봤더니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가 1억 8,300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신축 당시 이것이 지어졌을 당시의 기준시가는 1억 1,800. 여러분들 그 교환자료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1억 8,300. 이런 논리가 나왔어요. 즉 2004년과 2006년에는 기준시가가 1억 8,300으로 똑같다는 얘기네요.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1년에 한 번씩 대한민국에는 모든 부동산에 고시를 하는데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는 1983년부터 꾸준히 국세청에 고시를 하다가 2005년도부터 건교부, 지금은 국토해양부라고 그러죠. 그쪽을 통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매년 고시가가 올라갑니다만은 경기가 안 좋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년이 지났으나 이 기준시가가 똑같기 때문에 3,684만 원이라는 것을 이쪽과 이쪽으로 쪼개놓고 보면은 5년 이내 금액으로 전액 들어가더라. 이쪽은 전혀 한 푼도 안 들어가더라. 이런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5년 이내 금액으로 이 금액이 다 들어가요.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비록 2년이나 5년이 지나서 거의 7년 가까이, 6년 가까이 되지만 이 금액은 5년 이후분은 제로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것은 없고 5년 이내분으로 전부 한정해서 100% 감면해준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공식은 여러분 강의 자료에 있는 이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양도소득 곱하기 공식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이 금액이죠. 빼기 신축 당시의 기준시가, 이 금액이죠. 그래서 이 기준시가와 이 기준시가를 뺀 거를 분모에 갖다 놓고 분자에는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요 금액이죠, 그만. 그 다음에 신축 당시의 기준시가, 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에는 2개 숫자를 갖다 놓고 뺍니다. 그래서 그 분자와 분모에서 나온 퍼센트를 전체 양도소득에 곱해서 나온 금액이 5년 이내의 양도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 5년이 됐는 2004년이나 2006년이나 기준시가가 똑같다 보니까 분자 분모의 값이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분자 분모의 값이 똑같아진다는 얘기는 퍼센트로 100%란 얘기고 그 100%를 곱하니까 결국 5년 이내의 양도소득도 전체 양도소득인 3,600이 되더라. 그래서 이 케이스는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5년이 됐을 때의 국가가 발표한 기준시가와 5년이 경과해서 매매하던 시점의 기준시가가 동일하다면 전체 양도소득 금액이 감면소득 금액으로 다 가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실전 사례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여기서 5년이 경과해서 2010년에 여러분이 파신다 해도 이때의 기준시가가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와 큰 차이가 없다면 비록 5년이 경과했지만 전체 양도소득을 다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를 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지금 3,684만 2천 원이라는 양도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세금이 2006년도 세율로 곱하면은 한 5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52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100% 감면이 다 되니까 마이너스 520이 되죠. 그래서 전액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양도세는 제로가 된다. 단 감면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감면이 되는 세금은 이 세금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250에서 한 100만 원 정도만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하면 되는 거지 이 전액에 대해서 세금 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전체 양도소득이 5년이 경과해서 나왔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내겠구나. 무조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기준시가가 과연 얼마나 상승했느냐. 이 부분을 미리 좀 파악해 본다면 5년을 경과했더라도 굳이 급매물로 물건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미리 따져보시고 천천히 팔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그 실전 사례를 가지고 이와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